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긋따기 김학입니다. 오늘 해보고자 하는 예제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한번 다시 복습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추가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여기에다가 지금 아이폰을 갖다가 그 깨진 아이폰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유리가 깨진 아이폰을 표현해 볼 건데 아마 이런 식의 느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죠? 이렇게 깨진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페이스트 인투라는 거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는 있잖아요. 카피 그 다음에 앤 페이스트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페이스트 인투가 돼요. 인투라는 건 뭐냐면 선택된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이 깨진 유리가 전체적으로 다 덮어버리면 안 되니까 들어갈 자리 미리 예비를 해놓고 그 안에다 밀어 넣는다는 거거든요. 자, 하여튼 그건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밑에 부분에다가 그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쓸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 아이폰을 뒤집고요. 그 다음에 그 뒤집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여기서부터 저 점점 투명해지게끔 이게 레이어 마스크죠. 레이어 마스크도 내내 했던 건데 한번 그 실습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글자를 쓰는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글자를 쓴다라는 거는 이 원래 이 영역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그 글자를 쓸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아마 이 크롭트를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재단 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마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일단 요건 끄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 처음에 이 원본이 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배경이 워낙 단순하니까 배경이 단순할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마법 지팡이 요 매직 완드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선택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배경이 선택이 되어 있죠. 자, 클릭을 한 겁니다. 배경을 선택을 한번 했고요. 클릭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배경 선택한 거를 뒤집어야 되니까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그 셀렉트 인버스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I를 하셔도 되죠. 자, 셀렉트 인버스를 할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자, 그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잘라내기를 합니다. 잘라내기를 해야지 이 배경에서 완전히 독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지 작업이 편해져요. 그래서 그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놈을 컨트롤 X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보이죠? 완전한 흰색이 아니었다는 거가. 자, 이 아이드로퍼로 해서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 이 Alt 딜리트를 눌러서 채워줍니다. 이쪽 전체 배경을 Alt 딜리트. Alt는 뭐라 그랬죠? 앞이라 그랬죠? 앞은 전경색. 자,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Alt, 앞, 전경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lt 딜리트로 해서 전경색을 채웁니다. 물론 뭐 요거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페인트 툴로 해서 쏟아붓고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뭐 가능은 하지만 자주 사용하니까요. 그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lt 딜리트. 자, 그다음에 컨트롤 V. 아까 그 잘라내기 했던 거를 호출을 하는 거죠. 자, 컨트롤 V. 자, 그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좀 더 왼쪽으로 보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그 요거를 갖다가 이 깨진 부분을 갖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깨진 부분을 그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깨진 부분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 펜 가지고 이렇게 뭐 하시는 거죠. 펜 가지고 자, 이렇게 펜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 가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리는 방법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것도 만만치는 않긴 하죠. 초보자들한테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현재 Shift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한 이 정도 이 원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이 라운드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까지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고, 요 정도 다시 직선이 시작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자, Shift를 누르시고 클릭하시고 다시 여기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기를 드래그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클릭하시고 다시 여기에서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Make Selection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를. 그럼 선택형으로 바뀌잖아요. 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배우는 거니까요. 한 가지 방법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이걸로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적당하니 요거를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상단에 보면은 요걸 했을 때 보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이 라운드드 렉탱글 툴이라는 거는 이 레디어스라는 게 있어요. 요 레디어스라는 거는 뭐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어떤 거를 길이를 얘기를 하는데 요걸 뭐 이렇게 재려면 만만치는 않죠. 반지름을 갖다가.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를 이 반지름을 재려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룰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룰러를 갖다가 꺼내시고, 이건 빨리 할게요. 요거는 그렇게 쓰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배우는 거니까 한번 따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룰러에서 이렇게 그대로 가이드를 꺼내는 거예요. 자, 이 룰러에서 클릭을 한번 하시고 쭉 끌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룰러가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은 이 기능이 먹히지 않겠죠. 이 룰러를 갖다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드래그 클릭하시고 끌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직선이 시작하는 부분까지 한번 끌어볼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원이라고 한다면은요. 하여튼 여기 한 이 중심에서부터의 어떤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기준선을 여기다 놓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재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까지 쫙 재보시면은 이 직선이 시작하는 부분까지 시작을 하면 한 75 정도가 되죠. 보이죠? 하단에 75.3이라고.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레디어스 값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75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하여튼 뭐 그거까지 뭐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반지름이 75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반지름, 다시 말해서 레디어스 값을 지정을 하는 거죠. 직접.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75 픽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5 픽셀을 주시면, 자, 75 픽셀이 돼 있는 상태에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러면 거의 맞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기 위해서 확대를 해볼게요. 아니, 축소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 사실 꼭 몰라도 되지만 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쓰임새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가지고 Make Selection을 하시면 됩니다. Make Selection 이렇게. 자, OK를 누릅니다. 요거는 뭐 패더 값은 그냥 1만 줘도 되고 아니면 제로를 줘도 상관없는데 1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가장자리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의미니까요. 자, OK를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불러올게요. 자, 요거를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하세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야 되거든요.
자, 이 선택이 된 이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이 선택이 된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선택이 된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 자, 그러면은 에디트에 가시면은 카피 페이스트 스페셜이라는 게 있죠. 특수 붙여넣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페이스트고요. 컨트롤 V고, 자, 페이스트 스페셜에 가시면은 페이스트 인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선택된 영역 안으로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만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 컨트롤 T를 하셔야 되겠죠. 컨트롤, 자, T는 뭐죠? 트랜스폼이죠. 컨트롤 T를 하시고 이걸 돌리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자, 시프트를 돌리고 돌리고 있어요. 시프트를 돌리고 이렇게. 자, 조금 됐나요? 이 정도? 자, 이 안에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붙여넣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단순 붙여넣기는 지금 위에 덮어버리겠죠. 전체적으로. 근데 선택된 그 속으로만 나타나게 하는 거니까 분명히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저분한 건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은 뷰에 가시면은 쇼에 가시면은 가이드를 이렇게 없애버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배운 거가 뭐가 있었죠? 블렌딩 모드가 있었죠. 블렌딩 모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얀 부분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 부분은 투명하게 거의 바뀌어야 되니까 밝은 부분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튼이나 스크린을 하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라이튼 스크린 이렇게. 스크린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 확대를 해볼게요. 좀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정을 하신다면 컨트롤 L을 눌러서 레벨을 불러오십니다. 컨트롤 L. 자, 이미지에서 레벨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컨트롤 L을 눌러서 이것도 많이 쓰니까 불러 조금 암기하셔도 되게 컨트롤 L을 눌러서 자, 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면은 이 여기 보면 흰색 부분을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조금 더 흰색 부분이 쨍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적당히 조절하셔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아까 이제 처음 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레이어 마스크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걸 묶어버리는 게 좋아요.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누르면 묶여버리죠. 이렇게 묶여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레이어 마스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자, 레이어 복제를 하셔야죠. 레이어 복제 이렇게. 자, 레이어 복제를 하고 밑에 이제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을 그 위에서 이 반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놈을 반사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사 영역. 반사 영역으로 하신 다음에 이놈을 이제 뒤집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뒤집는 거는 여기 보면 트랜스폼에 보면은 플립 호라이전은 그러죠. 수평선이라는 뜻이니까 좌우로 뒤집는 거고 요거는 수직으로 뒤집는 거죠. 버티칼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버티칼로 내리고 하잖아요. 자, 버티칼 이 수직으로 뒤집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사실은 이동 툴로 잡아 끌게 되면은 이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잡아다니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반사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영역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처음에 받은 작업 시작한 이미지는 작은데 뭐 글자를 쓴다든지 뭔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영역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 재단 이 크롭이라고 하죠. 크롭 툴로 해서 이걸 늘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늘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적당히 늘려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회색 부분 있잖아요. 이 회색 부분이 안 채워졌네요.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아이드로퍼로 이 회색 부분, 연한 회색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백그라운드 선택하시고 Alt 딜리트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반사 영역으로 다시 오신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이 부드럽게 투명하게 자, 여기는 좀 더 선명하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연하게 점점 투명해져야지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여기에다가 당연히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이거 레이어 마스크,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요거 이 기본 흰색과 검은색, 자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걸 바꾸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라디언트로 가셔야죠.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 툴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점점 그러니까 흰색 그 다음에 회색 좀 더 진한 회색 좀 더 진한 회색 그 다음에 완전히 검은색으로 가면서 이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려지게 되면서 어떻게 투명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드러나고 점점 투명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쫙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짧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좀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하게 이런 식으로.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글자를 쓰기 위한 영역까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다시 한번 크롭 툴로 가셔 가지고 우측으로 좀 더 영역을 확장해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채워야 되겠네요. 마지막까지. 자, 불필요한 건 이제 빼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빼버리시고 우측까지 좀 더 글자를 쓰기 위한 영역을 확보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 Alt 딜리트를 다시 누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전체를 이동하실 때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컨트롤로 하셔도 되고 쉬프트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동 툴로 해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배경만 가만히 있게 되죠. 배경만. 백그라운드만 선택이 안 됐으니까요. 그럼 색깔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글자를 간단히 써야 되니까 브로큰 아이폰이라고 썼으니까요. 일단은 이 T에 가셔가지고 이 아리알로 할게요. 아리알로 해서 브로큰 자, 좀 회색 톤을 넣을게요. 이렇게 아이고 브로큰 자, 직접 굴림체는 혐오스럽죠. 솔직히 자, 볼드로 할게요. 아리알 볼드로 하시고 자, 컨트롤 T 하셔서 적당한 사이즈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같은 거를 어떤 사이즈 같은 거를 좀 자유롭게 하시려면 그냥 이 브로큰 엔터를 쳐서 물론 하셔도 되는데 그냥 복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Alt를 누르고 끌고 바로 쓰시는 거죠. 여기다가 아이폰 자,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글자 원하는 사이즈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해서 방향키로 해서 적당한 이동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클릭을 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리페어라고 쓰겠습니다. 리페어 자, 고장난 깨진 아이폰 수리 뭐 이런 의미로 자, 재미로 하는 겁니다. 실습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리페어라는 거는 임팩트로 할게요. 조금 더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분홍 계열의 어떤 메인 색깔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분홍 계열 색을 클릭을 하시고 분홍 계열 색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 스포이드 요걸로 해서 이 스와치에서 추가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T로 오셔가지고 블록을 잡으시고요. 자, 색상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어떤 메인 색깔이 분홍색이니까 같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시고 끌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리페어가 핵심이니까 강조를 하면
어떤 디자인상에서 강약도 있고 이게 더 보기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컨트롤 누르고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르세요. 어차피 같이 움직여야 될 거니까 텍스트로 쓰시고 이렇게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해서 적당하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됐는데 뭐 정리하자면은 뭐 새로운 거는 아까처럼 그 저기 그 렉탱글 있죠. 라운디드 렉탱글을 갖다 선택 영역으로 바꿔서 그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했던 부분.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 지금 조금 더 내려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선택하시고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렇게 적당히 내리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해봤는데 뭐 아이폰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뭐 연습하는 거니까요. 오해 없도록 하시고, 자, 브로큰 윈도우를 그러니까 깨진 아이폰을 수리하겠다, 이런 뭐 재미난 광고를 해봤는데, 그 재미난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아까 페이스트 인토라든지,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크롭 툴을 이용해서 어떤 그 캔버스의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자, 좀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를 같이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긴 거니까요. 좀 길어졌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자, 아이폰이 아니라 포토샵 많이 실력이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 포토샵 배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가 그 카페, 네이버 카페 같은 데다 올려놨으니까 그 링크를 누르시면 그 자료 다운받아서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꼭 좀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